네, 이제 그 LT 스파이스 이제 응용을 위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것은 어, 시간에 따라 보통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만 X축이 꼭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거나 전압, 그 전압이 변화할 때 출력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스위핑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아주 간단한 다이오드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그 패키지는 PCM이라고 하는 패키지로서 이 PCM은 전력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인데 세밀한 그 시그널 신호 시뮬레이션에서는 약간 좀 차이점 내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실험을 해보려고 하냐면 일단 다이오드가 있을 때 다이오드는 그 아이디얼하게는 전압가가 0.7V가 생기는 그런 소자다. 단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0. 어떤 잦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떤 전압의 근처에 가면서부터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일반적인 VI 특성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PCM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자면 이건 아이디어란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삼각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살살 증가할 때 0.7V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가? 급격히 아니라 어떤 그 아주 아주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는 건지 천천히 증가해서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원에다가 다이오드 먼저 붙여놓고 이제 전원도 삼각파 삼각파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시켜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크 투 피크가 2V에 마이너스 1V 그러니까 0.7V라고 통상했으니까 2V 안쪽 2V면 충분하겠죠. 뭐 주파수를 뭐 천천히 올려볼까요? 주파수를 뭐 1Hz라고 해도 좋겠고 예. 그래서 이제 듀티가 0.5로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랬을 때 뭐 파형을 관찰을 위해서 전압 파형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니까 전류를 넣어보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컨트롤을 넣어서 전체 시간은 삼각파의 4분의 1만 되니까 0.25초면 되겠죠. 네, 0.25초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V1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고 V1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조절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이 페이스 딜레이가 지금 90도일 때 그런 거니까 만약 90도를 만약에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겨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올라가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더 당겨서 그 시간 간격을 좀 조절을 해갖고 시간 간격을 타임 스텝을 다시 그러니까 12분에서 2승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토탈 시간은 올라만 가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그번 일단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부터 증가하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90도 더 지나가면 이제 될 것 같으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삼각파를 T스타트는 0부터 하는 거고 딜레이를 마이너스 90도로 당겨서 보면 이제 0부터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충 1V까지 올라가고
간격을 너무 작게 잘라놔서 그런 것 같으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우리 시뮬레이션 컨트롤에서 0.001초 합시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때 전류파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류파형을 같이 한번 보면 전류가 0부터 갑자기 무한 100kA까지 흐르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현재 아이디어란 경우는 전압 강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0.7이라는 볼트를 많이 라고 많이들 하니까 0.7이라고 놓고서 한번 보면 네, 전압이 0.7V가 여기 전압이 0.8, 0.7 여기 메이저를 눌러서 전압이 0.7이 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거고 얘를 지금 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뭐 마이너스 1에서 10A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0.7에서 그냥 무한대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근데 진짜 이렇지 않고 여기서 근처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뭘 알고 싶으냐면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 때 X축이 전압일 때 Y축이 어떻게 전류가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 뭐 많은 책들이나 책들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고 싶은데 현재 여기서는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PCM은 전력 시뮬레이션에서 상당히 스케일이 큰 그런 경우를 취급하기 때문에 0. 몇 볼트 정도는 거의 이제 무시하거나 이렇게 과도 상태를 보이지 않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시된다 이거죠. 그래서 PCM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의 VI 특성 곡선을 알아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PCM을 이제 쓰지 말고 우리 LT-SPICE를 사용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LT-SPICE는 신호 시뮬레이션 전문 툴이라서 또한 다 이제 프리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냐면 자, 전에 해놨던 걸 그냥 캡처해 놓은 건데 똑같이 방금 한 건 똑같이 전원 있고 다이오드 있을 때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한 0.6 근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0.7이 넘어가고 0.8 넘어가면 전류가 빨리 그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1V가 돼도 아마 최대 270mA, 0.3A 정도밖에 안 흐르네. 소자가 1N4148이라는 소자인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자마다 이게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더 많이 흐를 수도 있고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소자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런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써야 될 것이고 그게 LT-SPICE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걸 누르면 빈 창이 뜨고 여기다가 필요한 소자를 올려놔 봅시다. 필요한 소자라고 해봤자 전원이 있을 것이고 V 눌러서 전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G를 눌러서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면 이제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와이어링만 해주면 되죠. W를 눌러서 와이어로 바꿔놓고 다이오드랑 연결을 하고 전원과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와 연결하고 하면 이제 회로는 벌써 다 끝났네요.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일단 다이오드를 올려놓고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하면 다이오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픽 뉴 다이오드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걸 클릭하면 내가
그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다이오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주 흔히 쓰는 게 이 1N4148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보니까 평균 한 0.2A 뭐 정도 흘릴 수 있는 다이오드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흘리면 이제 무리가 되는, 그리고 이제 요 스파이스 모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사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라이징 타임이라든가 뭐 등등 사양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갖다 그냥 쓰면 되겠어요. 그럼 1N4148이라는 것이 나오고, 특별한 언급 없이 얘를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하면, 여기도 물론 초기 세팅 해줘야겠죠. 여기다 만약에 DC를 넣는다, 뭐 1V 넣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1V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시뮬레이션 해서 스타트 타임 한 0.1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여기 뭐 전원 전압일 테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내가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보면 그냥 최대가 흐를 수 있는, 아까도 그랬지만 280mA 정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네요. 만약에 이게 버티면 괜찮은데 못 버티면 얘가 이제 파손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X축의 전압을 천천히 증가시켰을 때 Y축의 전류가 어떻게 증가하나, 그게 바로 VI 특성 곡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스위핑, 좀 어떤 값을 천천히 증가시켜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일단 여기서 가장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를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압을 설정할 때 어드밴스드를 해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 펄스, 사인, 익스포넨셜, 뭐 PW, 뭐 이거 펄스 조정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오른쪽에서 보면 스몰 시그널 AC 어널리시스가 있고, 뭐 DC 밸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오른쪽 그냥 화면을 클릭해서 봤을 때, 또 여기 에디트 시뮬레이션 커맨드도 있지만, 맨 위에 시뮬레이션에 에디트 시뮬레이션 컨트롤 커맨드,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 클릭하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DC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DC 수입이라는 게 있어서, 자, 뭐를 스위핑 할 거냐? 지금 뭐를 스위핑 할 거냐면, V1이라는 애를 스위핑을 할 거죠. V1이라고 해주고, 뭐 타입 오브 스윕은 어떻게 스위핑을 할 거냐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점차 일정하게 증가시키겠다. 스타트는 0이고, 스탑은 어디 1V까지 하고, 인크리먼트는 0.001, 한 1000분의 1V씩 천천히 증가시켜 보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게 이제 커맨드로 .dc v1 0 1 0에서 1까지 0.001씩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고, 얘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좁게 잡고 출력을 좀 우리 길게 보려고 해요. 출력장을 길게 만들고, 그래서 화면을 키우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런을 누르면 바로 X축이 전압이 0V에서 1V까지 증가할 때, Y축에서 전류가 0A에서 뭐 아까 280 정도가 X였죠. 전류가 1V 정도 될 때
최대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1V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설정되어 있는 데서 내가 이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스탑 밸류를 2로 바꿔볼까요? 2 하면 아마 전압이 증가하면 사실 다이오드는 전압을 강화시키면서 단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전류를 막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2V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거의 파손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니까 한 2A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전압이 그 전류가 2A까지 아까 원래 전격이 한 0.2A가 흘러줘야 되는 건데 10배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 다이오드가 파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끊어지든지 무슨 어쨌든 불이 나든지 터지든지 그런 파손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서 걸리는 전압은 이 낮은 전압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 LTSpace에서는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실험에 나오는 시뮬레이션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해보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험 4의 리미터 회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험 파형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잘리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뭔가 둥그스름한 모양들이 보이는데 PC물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데 LTSpace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력창을 좀 옆으로 빼고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냥 간단하게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이 교류 전압이 있고, 일단 전원이 있고, 다음에 저항이 있고,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고, 또 저항이 있고, 이런 모양으로 이제 회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라운드가 하나 더 있고, 여기 103페이지 실험 4에 나와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링을 합시다. W를 눌러서 와이어링이 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와이어링이 끝났네요. 우리 교재에서는 교류기 때문에 사인을 설정해야 되고 10V 피크 한쪽이 10V로 되어 있는데 양쪽이 20V나 되는 거니까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작게 잡읍시다. 한 5V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5V만 합시다. 5V. 그래서 사인에 옵셋은 없고 앰플리튜드가 5V, 네, 주파수는 60Hz 인 그런 전원을 만듭시다. 그 다음에 저항값은 오른쪽 클릭해서 저항값을 100ohm을 넣어주고 이쪽은 오른쪽 클릭해서 1kΩ을 넣어주면 이제 회로는 다 끝났네요.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아까는 DC 수입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트랜지언트로 할 거예요. 트랜지언트로 하면서 60Hz이기 때문에 이거 한 두세 주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기가 16.7ms가 되니까 한 30ms 0.03 조금 더 할까요? 0.04 정도 할까요? 스탑 타임을 이 정도로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맥시멈 스텝 맥시멈 타임 스텝 것을 이거 자동으로 잡아주지만 뭐 세밀하지 않아 보인다 하면 이제 이 값을 이렇게 더 작은 값으로 넣어주면 돼요. 일단 디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출력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이 출력 전압을 보고 싶어요. 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입력 전압은 여기다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핀 모양이 나왔을 때 누르면 되죠. 그래서 아까 5V로 세팅했기 때문에 피크가 5V가 되는 이런 사인파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출력은 이쪽 1kH에 걸리는 전압인데, 얘가 플러스일 때는 다이오드가 약 0.7V 근처에서부터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0.7V를 넘으면 이제 전류가 충분히 흐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압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전원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블러킹이 되기 때문에 전원 전압이 100% 부하에 걸리는 파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이오드와 부하는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부하의 출력 전압을 여기다가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봤더니 순방향일 때 약 0.7V 근처에서 정확히 보면 딱 수평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양 끝이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다이오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다이오드가 0.7에서 무한대로 전류가 흘러주는 게 아니라 0.7, 0.6 정도부터 전류가 점점 증가해서 0.8, 0.9V 정도일 때 전류가 약 200mA 근처까지 흐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피심 같은 그런 툴로서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다가 수평을 완전히 딱 꺾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만, 실제 현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파형이 될 것이고, 우리 책에 보이는 모양과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역방향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역방향으로도 전원 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역방향으로 걸면 어떻게 되죠? 여기 100ohm이 있고 1K가 있으니까 10대 1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10대 1, 그러니까 이쪽에 약 4.5V 조금 넘는 전압, 여기는 뭐 4V 정도, 0.4V 정도 걸리니까 4.6V 그 정도 걸리는 전압이 이 전원이 반대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좀 자세히 한번 더 본다면,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세히 한번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 무슨 일이죠? 예, 어쨌든 좀 이런 실제적인 현상을 우리 교재에서 보면 아래쪽으로는 1, 2, 3, 4, 5 피크가 5V 정도 되는데, 플러스 쪽으로는 1, 2, 3.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일부러 비대칭 전압을 준 건 아닐 텐데 왜 이럴까? 아마 그건 이 부하 저항하고, 자, 플러스일 때는 부하가 100ohm으로 이쪽으로 다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부하가 100oh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엘비스로 실험한 거기 때문에 엘비스 내부 저항이 있겠죠. 내부 저항이 아주 작지 않으면 그 내부 저항, 이 부하 저항이 100ohm밖에 안 되는 셈이기 때문에 내부 쪽에 전압이 좀 걸려서 결국 출력적으로 전압이 충분히 5V가 못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부분을 혹시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 부분까지가
이 R3가 이 전원의 내부 전압이라고, 내부 저항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저항 값이 뭐 한 25, 55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전원 전압이 밑으로는 반대로 방향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보다시피 반대로 갈 때는 다이오드는 역방향이니까 오픈이니까 없는 거고, 그 이 부하 쪽 전원 입장에서 부하가 1.1kg에 55이니까 거의 5V 근처까지 전압이 걸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순방향으로 갈 때, 순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때 뭐 아까 봤던 거 같이 볼까요? 자, 이제 비슷하게 나올 텐데, 순방향일 때는 이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고 나면 이쪽에서는 저항이 0인데 여기서는 1kg니까 이건 쪽으로 전류가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작은 부하가 돼버려요. 이 전원 입장에서 보면 거의 100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대2 수준, 1대2 수준으로 되니까 그 이 내부 50옴에 여기 100옴 대 50옴, 2대1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가 되죠? 한 1.6V 그 정도 되겠죠? 여기 1.6V 정도 잡아먹고 나머지가 3.4V, 3.5V 그 정도가 이 출력 전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 책과 비슷하게 플러스일 때는 한 3.6V 정도, 마이너스 때는 4.8V. 지금 책도 뭐 그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해본 것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LT 스파이스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뭐 아이디얼하게 여기 5V로 놓으면은 좀 차이가 나지만 내부 임피던스가 50옴 정도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현상에 아주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